컴퓨터로. 예. 안녕하십니까. 그 유역통합관리연구원의 조재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CMIP6 기반 한반도 미래 전망의 시공간 일관성 평가로 정했고요. 본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서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기후변화 미래 이제 예측 관련된 부분에서 시나리오 자료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시나리오 자료 기반으로 분석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제 최근에 여태까지 사용했던 자료가 CMIP6 또는 CMIP5, AR5 이제 그 기반의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CMIP6, AR6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미래 기후변화 그 예측, 다양한 분야의 예측이 이제 새로운 어떤 CMIP6의 SSP 시나리오 기반으로 가야 하는 것들이 이제 방향성인데, 과연 그거를 가기 전에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연구들과 일관성이 과연 담보가 될까,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그 기초적인 거를 분석을 해봤던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CMIP6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전망의 이제 공간적인 일관성 평가 결과만 우선 보여드리고요. 사실 시간적인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에서는 좀 빠졌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 및 고찰 그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CMIP6 SSP 이제 보통 우리가 익숙한 CMIP5 시나리오를 RCP 시나리오라고 많이 하는데, CMIP6의 경우는 지금 SSP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지금 국내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2차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고 3차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도가 사실은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지막 해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3차 적응대책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또 거기에 맞게 이제 데이터도 새로운 데이터가 지금 릴리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PCC 5차 종합보고서에 사용됐던 RCP 시나리오를 가지고 사용했지만,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자료들은 그 SSP Shared Socio-Economic Reference Pathway라는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이 자료의 특징은 기존의 이제 RCP 시나리오가 그 온실가스 이제 관련된 이제 강제력만 좀 반영했다면, 지금 SSP 시나리오는 그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조건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봤던 것들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국가 이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적응 대책 수립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그 취약성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취약성 평가의 그 컴포넌트들을 보면 기후 노출이 있고 민감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응 능력, 이렇게 이제 그런 팩터들을 고려하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그 기후 노출에 쓰는 것들이 다양한 이제 클라이밋 인덱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 값들이 과거 기간 대비 미래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취약성 분석이 활용되는데,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기후변화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지만, 취약성 분석 관점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극한 기후 사상, 클라이밋 익스트림 인다이시스 관련된 내용들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RCP하고 SSP 시나리오 이제 그 매트릭스를, 비교 매트릭스를 보여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 녹색이 그 온실가스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갈수록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 시나리오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RCP 2.6 시나리오, 4.5, 6.0, 8.5 시나리오가 있었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코어 시나리오는 RCP에서 4.5하고 8.5가 코어 시나리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SSP 시나리오인데, 지금 앞에 이제 숫자가 지금 585, 뭐 370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숫자는 그 사회 경제적인 그 시나리오의 어떤 그거를 의미하고, 뒤에 부분에 85, 70, 45, 뭐 26이 붙어 있는 것들은 기존의 RCP 시나리오와 완전히 독립된 뭐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그 강제력들이 또 그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는 그 RCP SSP 126, 245, 370, 585 4개 시나리오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SSP 시나리오는 과거 기간이 RCP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최근 그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RCP 시나리오의 이제 히스토리컬 기간, 과거 기간이 2005년도를 기점으로 이전을 히스토리컬 피어리어드라고 했는데 RCP에서는 이제 2006년 이후가 미래 기간이었는데 지금 SSP 시나리오에서는 그 과거 기간이 2014년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이 과거 관측 자료로 많이 이제 수집이 됐고 본 2014-15년 기준으로 우리가 상세화를 하고 이제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본 연구에서는 CME5하고 CME6의 어떤 그 비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CME5에서 가지고 있던 2005년 기준의 과거 기간에 맞춰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미래, 중간미래, 먼미래 동일하게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수집한 그 GCM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CME5 29개 GCM은 저희가 기상청에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등록했던 인증을 받았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그때 사용됐던 GCM이 29개 GCM을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별로 이제 국가별이 있고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제공했던 GCM들의 리스트가 보이는데 이번 CME6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할 때 기존에 있는 CME5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하나 좀 봐야 할 게 한국에서 이제 기상청에서 했던 자료가 헤드젠 AO 이제 자료가 CME5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좀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만든 자료를 좀 한번 레퍼런스로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기상청의 자료를 제일 먼저 포함하는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좀 아쉽게도 지금 이 자료 다운로드 링크를 가서 보시면은 국립기상과학원에 지금 기관 이름이 NIMS KEMA로 돼 있고 GCM의 모델 이름이 약어가 KACE10G GCM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과거 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걸 레퍼런스로 해서 미래 기간이 얼마만큼이 바뀌는지를 보통 비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분석 방법인데 좀 아쉽게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KACE 모형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컬 기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분석에서는 기상청 자료는 제외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에서 좀 다중 GCM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수자원 쪽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동일한 유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미래 기간 동안에 증가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감소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GCM을 하나를 선택했을 때 GCM에서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이 좌지우지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GCM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강수량의 경우는 변동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 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중 모형 기반의 어떤 NME 기반의 이제 값들을 가지고 미래 전망을 하는 것들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균적인 값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들은 뭐냐면 폭이 좀 여러 다중 모형 썼을 때 폭이 넓게 존재할 수도 있고 폭이 좁게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변동 폭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또 같이 제시함으로써 여러 모형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지에 대한
그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중 GCM을 사용하는 것들은 그 기후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 RCP, SSP 자료 기반의 좀 공간적 일관성 평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드리면, 우선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후 노출 인자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그 어떤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 클라이밋 인덱스를 가지고 그 지역 공간적인 우선순위를 만드는데, 과연 동일한 조건으로 CMIP5와 CMIP6 그 자료로 동일한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 그 공간적인 그 우선순위가 그 비슷하게 좀 나오느냐. 만약에 그 CMIP5로 분석을 했더니 사우스, 그러니까 남쪽이 더 취약한 걸로 나왔는데, 만약에 그냥 CMIP6로 바꿨는데 뭐 북쪽이 더 취약하게 나온다든가 그런 공간적인 게 확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그 하나를 뭔가 쓰기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CMIP6로 나중에 다 옮겨서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그 두 개의 자료 간에 어떤 그런 인덱스의 관점에서 공간적인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보면은 동일하게 CMIP5 RCP 시나리오는 저희가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모았던 수집 자료를 사용했고, SSP 시나리오 자료는 지금 이 농진청에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양분 유출 과제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나리오를 했고,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GCM 그 자료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관측소별로 다운스케일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용된 다운스케일링은 심플 퀀타일 매핑이라고 그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QM으로 상세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는 클라이밋 인덱스를 27개에 대한 인덱스를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이제 공간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중 모형의 MME 평균값을 다 계산합니다. 계산한 다음에 그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번역별로 그 디센 이제 면적 가중치를 둬서 이제 공간적인 이런 맵을 그렸을 때 그 공간적인 패턴들이 잘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그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사용됐던 그 관측소 개수는 저희가 CMIP5 그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받을 때 사용했던 동일한 60개 관측소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공간 면적 평균을 할 때는 이 디센 에버리지 그 폴리곤을 만들어서 면적 가중을 해서 중번역별로 값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QM 그 방법은 그 CMIP5 기반으로 저희가 국가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받았을 때 사용했던 동일한 그 상세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SQM 상세화 기법 절차는 뭐 그냥 좀 테크니컬한 거라 그냥 간단하게 그 과거 자료와 그 GCM 자료에 그 자료 그 데일리 분포를 그 피팅을 시켜서 그때 만들어진 그 피팅 정보를 미래에 이제 그 적용해서 그 보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극한기후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27개 극한 지수에다가 이 지수에는 그 T 에버리지 값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T 에버리지를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최고 온도 관련된 인덱스들이 있고, 최저 온도 관련된 인덱스, 그 다음에 Tmin, Tmax, 그 다음 T 에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 관련된 인덱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취약성 분석을 할 때는 이걸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덱스를 좀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홍수 쪽에 관련이 있으면은 이 인덱스 전부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가장 큰 강수가 몇 미리가 오느냐가 홍수와 가장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뭄에 이제 관심이 있다면 여러 인덱스 중에서도 그 무강우 일수, 최대 무강우 일수가 며칠이냐. 그래서 비가 하나도 안 오는 연속되는 일수가
미래 증가가 되면 미래에는 가뭄 상황이 더 심화될 거다라고 저희가 인덱스를 가지고 쉽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개는 다 계산했지만 오늘 결과에 보여드릴 거는 강수량 관련해서 평균적인 연 강수량과 그 다음에 RX1 데이는 하루 동안에 1년 강수량 중에서 가장 큰 강수가 어떤 강수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CDD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그 기간이 며칠이냐, 그게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밑에 4, 5, 6번은 이제 기온 관련된 이제 값들입니다. T 에버리지는 평균 기온이 어떻게 미래에 바뀔 거냐라는 내용이고, TXX는 최고 기온 중에서 그 1년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았던 그 값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FD는 이제 서리일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0도씨 미만의 그 날짜가 증가될 거냐, 감소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결과를 우리가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측 자료가 있는데 과연 그 기후 시나리오에서 나온 그 값들이 그 값을 잘 재현을 해주느냐를 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기상 관측소에서 가지고 있는 관측한 값들에서 나온 값과 전혀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 사실 거기에서 나온 미래 시나리오 결과도 사실은 많이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관측 자료와 그 CMIP5, CMIP6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것들이 그 공간적으로 재현을 잘 해주느냐를 봤을 때 연 강수량의 경우는 거의 지금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P극값, 가장 연 강수량 큰 걸로 봤을 때도 거의 공간적인 패턴이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그 중권적으로 보면 약간 차이성이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공간적인 그 재현성은 확보가 됐다. 그리고 CDD 경우도 그 값에서 약간의 차이 값들은 있지만 그 대략적인 한반도의 평균의 재현성은 확보가 됐다라는 게 볼 수 있고, 그 기온 관련해서도 에버리지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그리고 TXX의 경우도 거의 공간적인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수, 그 설의 일수와 관련된 것도 공간적인 패턴이 비슷하게 나와서 저희가 CMIP5를 쓰든 CMIP6를 쓰든 어떤 인덱스 관점에서 어떤 과거 우리가 관측 자료랑 그 기반으로 했을 때 일관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미래 기후에 대해서도 좀 신뢰하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관성 CMIP5하고 CMIP6가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어떤 값들이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지 보면 그 평균 값과 그러니까 연 강수량과의 경우는 거의 조금 이제 그 동부 쪽에 이쪽이 이제 좀 높은가 뭐 이제 낮은 것들이 좀 비슷한 패턴을 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RX 원데이 경우도 이제 약간씩은 지역적으로 값의 차이는 있지만 큰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CDD 최대 무강우일수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강수뿐만 아니라 기온의 경우도 대략적인 이런 이제 그 공간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결과로 말씀드리면 그 6개 인덱스를 보여드렸지만 CMIP6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이제 그 기반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CMIP5를 가지고 분석했던 결과에서 크게 많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CMIP5, CMIP6가 패턴은 비슷하게 나오지만 거기에서 그 값들이 그 극값들이 얼마만큼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그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 계획은 이제 그 본 이제 CMIP6 자료를 가지고 동일하게 기상청의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받을 계획이고, 그 데일리 이제 자료를 조금 더 기상청 자료가 아마 조만간에 또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청 자료를 포함시킬 거고, 하나가 이제 지금은 이제 관측소를 만들어서 이제 디센 에버리지를 했는데 이제 고해상도의 1km짜리의 한반도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격자 기반의 이제 자료 생산 기법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MME 이제 기반의 이제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극한 기후지수를 계산해보고, 그리고 농업 쪽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농업 기후지수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 자료들이 다양한 농업 쪽에 기후변화 적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거고, 하나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글로벌 자료를 저희가 수집했기 때문에 이 개발된 기법이 농진청에서 해외 쪽에 이제 뭔가 기후변화 어떤 적응 관련된 지원을 하게 될 때 동일한 기법으로 해외 사업에도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